네, 뭐 오늘은 짧게 할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대한 원고만 진짜 읽을게요. 글을 쓸 때 이미 생각을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자꾸 구구절절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이렇게 썰방 할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뭐 저기 좀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하고 썰방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그래도 상대방 쪽에서 어떤 뭐 이렇게 논제를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오디오가 비지 않게끔 순발력 있게 잘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혼자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어려움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그 유튜브 채널 왜 지웠나 싶기도 한데 몰라, 잘 지운 것 같아. 근데 뭐 씨, 얼마가 걸리든 간에 뭐 구독자가 더 안 늘어도 되고 뭐 늘면 좋은 거고 뭐 100명이 되건 200명이 되건 언젠간 늘겠죠, 그렇죠? 여튼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검도랑 부산 어묵은 되지만은 일본식 김치는 왜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뭐 일본에서 김치를 먹는 거는 뭐 우리한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뭐 그냥 국제화 세계화 시대니까 먹는 거죠, 다들. 네, 다들 그냥 먹는 건데 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쿨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뭐 외국 영화에 한국이 나오는 거라든가 뭐 한국의 뭐 외국인 반응 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뭐 특히 뭐 국뽕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슈퍼챗을 받으려고 그런 한국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말 다 들어도 안 되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쿨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쓸데없는 말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제 김치 얘기를 좀 하자면 옛날부터 이제 김치를 뭐 일본이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괴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뭐 뺏어가고 싶을 만한 뭔가가 없어요, 김치에는. 여러분들 대단히 착각하지만은 착각하고 계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그 찌개모노라고 해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채소들을 이렇게 절여서 먹는 자기들 절임 음식이 있었고, 뭐 세계 어느 나라에나 이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이렇게 해갖고 뭐 염장을 해갖고 발효시켜서 먹는 문화는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발 이런 거 좀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나 이런 거 너무 창피해요 진짜. 여튼간에 이제 그 우리가 뭐 피자를 먹고 카레를 먹고 우리도 일본 음식을 먹고 중국 음식도 먹듯이 그냥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 중에 일부를 먹는 겁니다. 이거는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일본이 김치를 뺏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튼간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원고를. 자, 일본인들은 이제 대체로 매운 걸 못 먹죠.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와우 키무치라고 하는 그 일본풍으로 덜 맵게 만든 김치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라쿠텐이라고 해서 뭐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그 예전부터 유명했던 사이트죠, 라쿠텐. 네, 이런 그 사이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와우 키무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야,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팔고 있어요. 뭐 뭐 그램수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포기에 1,600엔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간에 이제 뭐 일본어에 대해서 일본어는 뭐 아시겠지만 되게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어 회화 중급 정도는 되는데 근데 요 이제 한문은 다 못 읽어도 우리가 이제 요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면 이제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가타카나로 표시하는 건 외래어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용 그 문자,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좀 문자 이 음도가 50음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외래어만 전용어로 표기하는 가타카나라 문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면은 이건 외래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외래 음식, 그러니까 김치가 외래에서 온 것이고 이게 즉 한국 음식은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김치를 왜 뺏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얘기가 괴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이런 광우뻥 수준의 그런 그 반일 선동에 제발 속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일부 몰지각한 한국의 반일 정신병자들은 이것도 뭐 일본이 김치를 뺏어간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인데 그 맥도날드 일본 지점에서 가르비 버거라는 걸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르비라는 건 우리 갈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가르비라는 게 그 이 갈비 양념을 한 것만 가르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반 야끼니쿠 집에 가서 이제 화로구이 집에 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가르비를 달라고 하면 양념 안 한 그냥 생갈비들도 가르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이 나도 이제 자세히는 유래는 모르겠는데 이 얘들은 뭐 그 텅 이제 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그냥 통도 이제 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혀 같은 경우는 이제 규탄 이렇게 불러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냥 외래에서 들어오는 그 부위 발굴 방식은 외래에서 사용하는 그 외래어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자기 걸로 바꿔갖고 이거는 뭐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 말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거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뭐 우동을 가락국수로 바꾸고 뭐 오뎅은 어묵으로 바꾸고 와사비하고 고추냉이는 같은 품종도 아닌데 어거지로 제일 비슷한 뭐 고추냉이를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그 이상한 그 민족주의 무슨 민족주의식 그 북괴에서는 할 법한 그런 순우리말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외래어 관련해서는 되게 다른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일이나 다시 방송을 할게요. 지금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은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얘기가 또 자꾸 옆으로 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자꾸 새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갈비 버거를 판다고 해서 이거를 일본이 갈비를 뺏어간다 이렇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집단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숨 나올 정도로 견문도 얕고 사고력도 딸리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게 이런 게 뉴스에 떠요. 뉴스에. 그것도 꽤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이상한 기사를 써요. 너무 창피해요, 난 이런 게. 뭐, 맥도날드 대표 메뉴가 갈비버거? 한국 음식인데? 북을,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발음대로 쓴 거다. 이거 반론, 이 반론이 맞죠? 이게 반론이 아니라 이게 정론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 이제, 음? 가르비 맥이라고 썼고, 근데 이거는 히라가나로 쓰긴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 뭐, 비프? 비프 오리지널, 그죠? 비프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뭐야? 스모키 스모키 바베큐. 예, 뭐 이런 거네요. 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르비 버거를 그냥 맥도날드가 가르비 버거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그러니까 일본 맥도날드에서 갈비 버거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외국 음식, 일본 음식 갖고서는 상품화 많이 하잖아요. 뭐 이상한 마라탕면 이런 거 만들고 뭐 마라 머시기 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 조선족도 허락 받고 만들어야 되나? 그 지금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 나가서 일식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식집인 줄 알고 가면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 일식집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국제화 시대에 지금 이런 걸로 지금 무슨 니꺼 내꺼 따지면서 일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갈비버거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어느 시대 사고방식이냐고요. 이거 조선시대 세국주의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 우리도 외래 걸 엄청나게 받아서 근대화를 했으면서, 그럼, 응? 그럼 우리가 외래 거 받는 거는 되고 외국에서 우리 거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내가 밑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게 이제 환영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환영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를 갖다 가지고 불끈불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안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 댓글을 좀 보세요. 댓글이 그냥 일본 맥도날드에서 갈비버거를 판단 이유만으로 이렇게 못된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으세요. 지금 나라 수준이 이래요. 이게 무슨, 이 말의 어느 부분에 존중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무슨, 어떤 박애주의가 있고, 여기 어디에 무슨, 그 좌파들이 그 얘기하는 상생이니, 화합이니,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좌파들 실체예요. 이런 인격들을 보여주는 게. 그 보세요. 하여튼 역사가 없으니 무조건 모방 조작만 일삼지. 이 악기니꼬든 새끼 악기든 모두 한국 거잖아. 육식한 지 100년 남짓한 쪽발이에 갈비가 뭔 개소리야. 생선만 처먹어 존만한 난장이 새끼들이었지. 일본 역사 드라마? 온통 전국시대 유신시대뿐인 거 본인들도 지겹다더라. 왜냐? 그 이전 역사는 모두 조작에 백제 없이는 얘기가 안 돼서 못 만들거든. 이런 못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다시 보세요. 일본 맥도날드에서 갈비버거 팔았다고 이게 이런 개쌍욕을 처먹어야 될 일이냐고요.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욕하는 거냐,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면 소송을 걸어 보든가. 국제시장에 국제재판소에 소송 걸든가, 그럼 이거. 어? 한국 갈비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저작권 내라고 하든가. 한국은 뭐, 오뚜기 바문득하를 그거 저작권 내고 만들었어요? 예?
카레는 인도 거고 바몬드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일본 거를 따라한 건데. 그리고 원래 남의 거 탐내기 따라하기 지 거라고 우기기 마왕 수준이 나는데 말해 못하리. 이런 적이 없죠 일본이. 뭘 자기 거라고 우겨요. 우리나라가 다 그랬지. 그래서 좀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아래 댓글을 보면 한글이 유창한 극우 일본인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못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 실제로 내가 이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했으면 이 1650명이 나한테 와서 돌 던져 죽였을 거야 아마 나를.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견문도 얕고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지금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그 일본소에도 갈비라는 부위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발굴 방식과 조리법을 존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외래 문물을 외래 문물 그대로 부르는 게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가타카나로 가래비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여기는 그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간에 갈비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의 갈비에서 유래를 한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도 뭐 일본이 갈비를 뺏어간다 뭐 이런 난리를 쳤고 계급품들을 물고 자빠졌으니까 이건 진짜 뭐 어디서부터 손봐야 좋을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조선시대 수준의 세공노예 수준들의 국민성이라는 거죠. 네. 여튼간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탈리아 음식 피자에 불고기 얹어서 파는 건 이거는 피자를 뺏으려고 우리가 불고기 피자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팔릴 것 같으니까 파는 거지. 내수의 수요가 있으니까 파는 거지. 그리고 미국 음식은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한국 음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기는 거는 치킨을 뺏기 위함인가요? 실제로 이렇게 음식 칼럼 쓰시는 분들 꽤 됐었죠. 한국의 음식 문화 하면서 여기에 치맥을 넣었어요. 치킨도 한국 거 아니고 맥주도 한국 거 아니죠. 근데 여길 왜 넣어요? 예? 그리고 카레를 만들려면 인도에 허락받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생각들을 하시고 살으시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오히려 이제 한국 입장에서 좀 환영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걸 모른다는 게 심히 답답하다. 제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삼국지 원작은 중국 거죠. 삼국지 원작은 중국 건데, 수많은 삼국지 관련 세계적인 삼국지 관련 컨텐츠들은 일본에 의해 생산되게 대다수입니다. 자, 이런 컨텐츠들이 원작 삼국지와 여타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요까지 창출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를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일본의 삼국지 게임을 접한 사람들은 그리고 삼국지 원작 소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호지라든가 서유기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삼국지라는 거 컨텐츠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삼국지 관련 모바일 게임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 일본 코웨이 쪽에서 굉장히 일본 코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삼국지 관련 컨텐츠들을 굉장히 세계화를 시킨 회사란 말이에요. 얘네가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삼국지 관련 컨텐츠들을 생산을 한 거는 중국한테는 좋은 일이고, 뭐 실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서브컬처 관련해갖고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중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나쁠 거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을 등에 업고서는 뭐 일본을 상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국 애들도 결국엔 돈 되는 쪽으로 가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반일질하고 이러면 거기서 한국만 도태되는 거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피자를 이제 먹다 보면은 피자를 먹다 보면 피자가 어느 나라 음식인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피자에 또 본고장 있는 뭐 이탈리아 이런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 치파오 입은 캐릭터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다른 뭐 차이나 드레스 이런 거에 대해 또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헐리우드 영화라던가 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데 나온 그 치파오 복장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실제로 치파오 복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중국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적 대상화잖아요. 성적 대상화를 한 건데 그 치파오 입은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계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상품성이 좋아진 건데, 이 치파오가 어쨌든 간에 이런 치파오라는 걸 서브컬처에서 다뤄줬기 때문에 그런 이 복장의 세계화에 더 빠르게 세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았냐, 더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방문한 외국인들한테 막 그 입에 김치 손으로 막
몇 천번 우겨 넣는 것보다 만약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뭐 김치나베 이런 거 먹는 장면 한 번 나오는 게 그게 더 큰 지금 김치 홍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로도 일본 애들이 매운 거를 좀 못 먹긴 하는데 그 틈새 시장 수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김치 뭐 나베에 김치 소스 같은 거 넣어갖고도 뭐 김치 국물 맛 같은 거 나게 해갖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본 애들은 좀 고독한 미식가나 뭐 이런 드라마 한번 보세요. 뭐 그 만화, 음식 관련 일본 만화 같은 것도 많으니까 다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얘들이 그 음식 유래가 어떻게 됐고 그런 거 다 설명을 해주는데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심지어 자기 라면, 일본의 라면 중에서도 거기서 중화풍이라고 해서 그 중화풍하고 중화면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중화풍의 영향을 받은 라면이 있으면은 자기들은 그 중화풍 영향 받은 거 맞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뭐 이게 되도 안 하게 뭐 다 한국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발 이거 정신들을 차리세요, 제발. 그렇게, 제발 깔려면 많이 알고 까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겠냐고요. 어떤 병신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치파오 나왔다고 치파오는 일본 것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세계 자유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국제적인 것이 내수시장의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국제적인 것이 내수시장에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외국에 나갔는데 이제 외국에서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럼 이 외국에서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또 한국에도 그런 게 들어오겠죠. 실제로 뭐 일본에 가서 라멘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이 라멘을 좋아하는 수요들이 또 일본의 돈까스 좋아하는 수요들이 그런 수요들이 국내 돈까스 집하고 동네 라면집을 만들듯이 그 반대로 또 뭐 그 자기는 일본에는 못 가봤지만 한국 라면을 먹고 맛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또 본토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일본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것이 내수시장의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내수시장으로 인해 국제적인 수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단 한국 문물을 다뤄주면은 이게 무슨 뭐 폭력적인 게 됐건 포르노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한국 문물이 나오면은 일단 공짜 홍보 감사 이렇게 할 일이라 이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만약에 뭐 그걸 가지고 막 일일이 법석을 따면서 막 외국에서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 법석을 떠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변두리 국가 근성이에요. 뭐 외국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뺏으려고 한다거나 뭐 한국인을 악역으로 등장시켰다 뭐 이렇든가 뭐 한복 입은 여자랑 성적 대상화했다 이런 그 미개한 쇄국주의 의식 수준에서 우리 민족이 언제쯤 돼야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응? 예전에 그 뭐 제가 이제 하는 게임 중에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한조라고 해서 이제 일본인데 궁사예요. 일본 캐릭터인데 활을 쏘는 궁수 캐릭터야.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도 개 지랄을 떨었어요. 이유가 진짜 한심한 이유인 게 한국인들이 활을 더 잘 쐈기 때문에 이 활 캐릭을 한국에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놓고선 나중에 그 디바 송하나라고 해서 엄청 그 귀엽고 예쁜 여자 캐릭터를 한국인으로 설정을 해주니까 그때는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응? 응?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개하게 세계 컨텐츠에 한국에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나온다거나 조금이라도 일본한테 부러운 게 있으면은 진짜 개거품을 누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미개한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세계 문화 컨텐츠 시장에서 저 새끼들 말만 많고 돈도 안 되는 새끼들이니까 한국 관련 내용은 우리 가급적 다루지 맙시다. 자,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되는 것에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존심을 불릴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외국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 문물을 못 알릴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무조건 알릴 수 있단 말이야. 온 세계를 한류 열풍으로 열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놈들도 자만심에 가득 찬 재수없는 냄새나는 재수없는 새끼들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외래하고 교류를 하고, 외국하고 교류를 할 건 교류를 하고, 또 외세의 도움을 받을 건 외세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께 국내 홍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런 국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고서는 또 우리 것이 세계에서 또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왜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지를 못하고 이런 거가 하나하나 갖다가 이렇게 일일하고 따지시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본 기술 그리고 일본 물품, 일본 예술을 모방을 해왔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모방을 했어요, 우리도. 응? 그러니까 그 중국도 초반에 이제 한국 것도 많이 모방을 했고 중국은 이제 일본 거, 한국 거 다 모방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도 발전을 하면서 일본과 엄청나게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표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했고, 또 과자 패키지 같은 건 진짜 솔직히 이거는 뭐 진짜 보여주기도 창피한 거죠. 이거는 진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와우기무치 가리비버거 이거 만드는 거 갖고 빡치기 이전에 부산 어묵, 대한 검도, 붕어빵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 어묵도 일제시대 때 오뎅을 갖고서 우리가 만든 게 어묵인데, 그럼 부산 어묵 이러면은 부산 오뎅도 아니고 부산 어묵 이러면은 이거는 마치 어묵의 유래가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대한검도도 마찬가지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일본 운동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대한검도,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검도 협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물론 이분들이 요즘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게 일본 운동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붕어빵도 다이야끼 가지고서는 붕어빵이라고 이름 바꿔서 파는 건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와우기무치 가르비버거 만드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한국어로 번역해서 파는 거는 괜찮아요? 응? 그리고 이거 진짜 외국인들이 볼까봐 겁나는 노골적인 일본 패키지 공산품 디자인 베끼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아예 우리가 말까지 한국말로 바꿔서 본래 한국에서 유래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거잖아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품종도 원래 일본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는 그 뭐 고추 기름 뭐 그런 거는 먹는데, 뭐 라유라고 하던가 그거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고춧가루는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는데 또 요새는 또그 고추장은 먹어요. 고추장은. 근데 고추장은 일본말로 그냥 고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추도 일본말로 그냥 상추예요. 그러니까 고추장 고춧가루 품종은 원래 일본 품종이지만은 한국이 그거 가공을 해서 고추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본은 그냥 고추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끔 그 일본 먹방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가끔 고추장 소스를 갖고서 먹는데, 그것도 그냥 고추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까 가르비버거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땐 그게 이제 갈비 맥이라고 쓰다 보니까 가르비 막구가 이제 그 뒤에 막구가 그 가타카나가 들어가는데, 거기 가타카나가 연속으로 들어가면 좀 의미가 힘들어질까봐 가르비 부분은 거기서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고, 맥 부분만 영어 부분만 가타카나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가르비를 일본 거로 뺏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우리는 여기다가 오뎅은 어묵이고, 와사비는, 품종도 다른 고추냉이라고 부르고, 볼트모트예요. 일본말 부르면 큰일 납니까? 예? 그러면서 여튼간에 김치 고춧가루가 아닌 제피가 들어갔는데, 요새는 고추장도 먹더라. 근데 고추장은 고추장이라고 부르고, 네, 상추는 상추라고 그냥 불러요. 상추라고 한국에서 상추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명확하다고. 양상추 상추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것도 뭐 똑같아. 그 양배추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그냥 자기들 가타카나로 그냥 캬베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불러야지 의미가 더 명확하거든. 만약에 다양한 채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수입처가 다르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그 수입한 그 나라 말 그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더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추, 양상추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상추는 자기나 말로 산추 이렇게 부르고, 레타스는 양상추는 레타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외국 거를 받아들여서 억지로 한국어화를 시키고 현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잖아요. 일본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왜 자꾸 뭐 자기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하는 잘못을 일본이 한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세요. 뭐를 뺏어가요, 일본이. 여튼간에 좀 또 흥분했는데, 하여튼 그 일본의 명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자꾸 그 외국한테 일본이라고 부르지 마라, 동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차라리 나라 이름 안 들어간 우리나라가 끼고 있는 우리 서해 황해,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 서해 황해라는 그 황해라는 거 중국식 이름을 이거를 한국해로 바꿔달라, 시 오브 코리아로 바꿔달라고 꾸준하게 요청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미 일본해라고 세계에서 국제 표준화가 된 거를 일본해라는 재팬을 빼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땡깡이고 강압이잖아요, 지금. 어? 그것도 일본 쪽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500년 동안 세국을 하는 동안, 예? 고려 시대까지는 그래도 세계화도 좀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세계화가 돼서 무역도 하고 했는데, 이게 중국의 이성 개새끼 그게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완전히 중국하고만 통하는 그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오직 모든 문물을 중국으로부터만 받고, 그것도 중국이 한반도를 완전하게 소유를 하려고 그게 중국의 그 영향으로 어떤 중국의 그 강요에 의해 갖고 지금 세국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그 500년 동안 세국을 하는 동안 우리는 세계적인 영향권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서해는 황해가 되고, 동해는 일본해가 되는 동안, 우리는 외국, 서양 하나, 그 지도를 실제 그리고 있는 그 서양 사람들하고 전혀 그렇다 할 교류를 못 했잖아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왜 국제 표준 명칭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자꾸 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세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만 너무 답답한 게 이 일본의 시비를 왜 걸겠습니까? 한국을 도태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만약에 서양 애들이 자기들이 공식 명칭으로 시 오브 재팬이라고 불렀는데 한국 새끼들이 그때마다 열받아서 지랄을 해봐. 또는 모든 사람들이 안 그래도 10명의 한국인 중에 3명, 4명이라도 그런 걸 해보면 이제 한국을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새끼들하고는 웬만하면은 이런 좀 국제 정세에 대한 대화는 하지 말자. 얘네들하고 한국 새끼들하고는 영양가 있는 대화는 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우리를 지금 국제 교류, 국제 간 소통, 국제 간 의사 소통에서 우리를 도태시키려고 친중파들이 이 일본의 명칭 시비를 거는 건데 이거를 왜 몰라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국제 표준 명칭대로 시 오브 재팬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때마다 어떤 그 반도국가 애들이 계속 시비를 걸면 그 나라 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제발 세계인의 시각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어린애 땡깡이라고 이거는. 차라리 나라 이름 안 들어간 황해를 한반도가 끼고 있는 그 서해바다 그거를 한국해로 바꿔달라고 꾸준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그게 맞다니까요. 어? 그러면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지. 왜 이미 일본 해라고 이름 붙여진 걸 해서 일본을 자꾸 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본 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일본 영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 해도 있고 다 있어요. 뭐 타이만도 있고, 그 벵갈만인가? 그것도 있나? 하여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들어가고, 심지어 중국은 동중국해도 있고 남중국해도 있어요. 근데 동중국해는 한국 남해도 포함이 되잖아요. 동중국해는 괜찮아요?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다 있고, 황해도 중국 지도 그리면서 황해라고 표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게 프랑스 지도 제작자가.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 국제표준 명칭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이름 들어간 건 국제표준 명칭 다 됐는데, 왜 일본에 들어간 것만 난리를 치냐고. 이게 지금, 한국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도태시키고 왕따 만들기 전술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국제사회에서 하면 할수록 우리만 병신됩니다. 예? 제발 국내용 그 친중 좌파들의 국내에서만 통하는 국내용 개병신 소리를 제발 믿지를 마세요. 병신같이 그거 제발 제3자 시각에서 세계인 시각에서 한국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튼간에 일본의 명칭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거는 먼저 국격을 올리고 실력을 배양하는 거지 미친놈들처럼 질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얼마나 외교 관계가 좋고 자국 문화 홍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국제적인 인지도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실제 경제력, 군사력도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보세요. 한국은 일본 상대로 변태 관음증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나라예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일본만 보는 거야. 우리는 일본 전국 각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본에선 몰라도 한국에선 알아요. 그것도 나쁜 부분만 알죠. 자, 그렇게 관음질을 하다가 자, 이거 따라하면 돈 좀 되겠는데 이러면 또 어김없이 염치 없이 따라하죠. 이게 뭐 버라이어티 쇼가 됐건 물건 디자인이 됐건.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되려 뭔가 조금만 티를 잡힐 게 있으면은 아까 갈비버거처럼 일본이 한국을 모방한다 이런 인간의 도를 넘은 뻔뻔한 적반하 장치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일본 편을 들어 한국 편을 이게 내가 일본 편을 지금 드는 게 아니죠. 한국을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국을 사랑하니까 한국이 잘 되는 길은 지금 잘 되는 길을 제시해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족같이 병신같이 가고 있는데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이러면은 그게 지금 한국을 위하는 겁니까? 일본도요. 일본도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자기들 그 외국에서 그 서양 문화에서 막 적응 못해갖고 막 혼돈 싣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런 작은 민도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도태를 받고 미개한 취급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기들의 국민성을 자기들 스스로 엄청나게 한국을 탈퇴를 시킨 거예요, 일본이.
우선 자기들이 병신 같은 부분이 있으면 병신 같은 부분부터 깨달아야지 거기서부터 발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국뽕에 막 사로잡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뽕 반일론자들에 대해 반일 정신병자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국격은 쭉쭉쭉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얘네 반일 정신병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은 정상적인 근대적인 국민 정서를 가진 정상적인 근대 문명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친일 청산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게 그 조선 왕조 쪽에서 그 자기들 합의하에 합방을 해버리는 병크를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강제로 국적이 변경된 그 당시 일제시대 공무원, 일제시대 군인, 일제시대 고위층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국적이 일본인으로 그냥 합의하에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일본 앞잡이라던가 무슨 반민족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제시대 그 당시 상황이 진짜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조선왕조가 병크를 터뜨린 거지. 얼마나 나라가 개 병신 같으면은, 예? 뭐 동학폭동 같은 거 그것도 청나라 애들 데리고 와갖고 진압을 하겠습니까? 나라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 민비년 이게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지금 혁명이라고 미워하는 병신 새끼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조선왕조하고 민비년 때문에 일어난 동학혁명을 1차 동학혁명을 청나라 애들을 데리고 와서 민비년이 지네 나라 국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발 이 역사를 좀 이 근현대사를 받아들이실 때 제발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쿨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에 가득 찬 그런 막 그런 선동용 그 왜곡된 역사를 제발 그 믿지를 마시라니까요. 지금 국내 그 인터넷 그 역사 강사들이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역사 그런 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직접 아니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역사가 그냥 어차피 암기 과목인데 그냥 본인들이 그냥 외국 데이터들 다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훨씬 더 객관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히 2차 대전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이랑 그 연합국 국가들은 공문서로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대조해보면 뭐가 진실인지 다 나오는 거고 여튼간에 뭐 말 길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30분 넘었는데 빨리 끝낼게요. 여튼간에 그 친일파 청산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기득권들 그냥 현재 우파적 성향을 가진 기득권들을 친일 몰이를 해가지고서 낙인을 찍어서 재산 몰수하고 이 사람들 묘 파헤치고 이런 미친 미개한 개짓거리를 하기 위해 갖고 그냥 죽창 들고 사람 다 찔러 죽이려고 이런 서슬퍼런 이상한 친일파 낙인을 찍고 다니는데 이거는 지네 폭력성하고 그냥 기득권 찬탈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거고 이 친일파 청산은 이게 일본하고 조선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제가 다른 칼럼에서 너무 자세히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영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한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까지 쓴 거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친일파 청산이 성립이 안 되는지 한국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안 할 만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일제시대 때 잊지도 않았던 친일파가 아니라 이 반일 정신병자들 때문에 이제 한국 국격이 떨어지고 한국의 외교에 계속 실패를 하고 한국이 점점 후진화가 되고 한국이 점점 쇠국이 되고 한국의 이제 정서가 점점 이런 미개한 구시대적 정근대적인 종족주의 정서로 퇴보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반일 정신병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필요한 거는 절대 친일 청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일 청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